시간이 되어서 2025년 대비 기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지금 2025년 대비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원 총무님께서 뒷모습을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그래서 그거 감안해 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수업에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18년에 6K 수석을 합격하면서 그 덕분에 이제 행정사도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6년차, 그 다음에 행정사 업무도 6년차. 그래서 초기 2, 3년차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좀 숙성이 되었고, 강의도 사실은 강의는 잘 못하긴 하지만 전달은 전달은 잘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합격을 위한 방법들은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제 전문은 이제 비영리법인 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이것 때문에 평가위원이나 자문행정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영리 관련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수업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23년 12월 날짜 6일이네요. 그때 이제 합격자 환영회 때 여기 법학원에서 했었고 2층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 12월 5일 날 또 합격자 설명회 또 진행하니까 그 중에 또 합격하신 분들이 합격 수기들이 이제 저희 카페에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카페에 온 걸로 여러분이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일단 오치는 한 20분 정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12회로 진행을 할 거고, 공부 방법은 이제 목차 중심으로 합니다. 답안 작성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본 강의, 오늘 행정사법 가볍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혹시 강의 계획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시면 지금 강의는 이제 행정사 2차 대비 행정사 실무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외번 회사가 없습니다. 외번 회사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시거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일반 행정사로 이제 내년 준비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1월 3일부터 그래서 내년 1월 19일까지 빠짐없이, 그러니까 쉬는 주간이 없이 이렇게 3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2시, 5시로 하고, 제가 보통 5분, 10분을 약간 오버하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원래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강의상으로는 2시, 5시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는 이제 주교재, 부교재로 되어 있는데, 사실 둘 다 주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정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은 저희 이제 사례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례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 교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재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심판 사례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만 기본서로 하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다 들고 다니시기 불편하지만 아마 기본 강의 때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하시고, 심화 강의 때 넘어가시면 하나만 있어도 이해가 되실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이 교재 하나로 다 통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사비 연필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필기를 안 하셔도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쭉 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리고 필기를 하게 되더라도 연필로 하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저는 이제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시길 바라는데, 형광펜이 있는 분들은 목차로,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형광펜으로 목차를 이렇게 칠하는 걸로 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 강의는 행정사법 진행을 하는데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목차만. 그리고 본문 내용은 연필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떤 게 강약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칠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2번, 3번, 무려 10번째 했을 때는 그게 방해가 돼요. 많이 칠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목차는 칠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중심으로 강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비 연필
사비연필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일반 샤프심보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하는데 색깔은 초록색,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부터 목차를 할 건지도 물어보셔가지고 아예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대목차는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순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의 개요에서 보시면 2차는 논술입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이라서 여러분 1차와는 전혀 다른 공부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1차는 내용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잠깐 지나가더라도 객관식에 마킹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2차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 몰라도 돼요. 신기하죠? 내용을 안 보면 뭘 보냐라고 하잖아요. 목차만 알면 여러분이 답안에 쓸 수 있게 제가 나중에 지금은 기본 강의니까 지금 기본 강의라는 건 목차를 알아도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다음 심화,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시면 여러분이 신기하게 내가 써지는 여러분을 본인을 보고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먼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과목마다 제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림으로 도식화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법으로 위해서 도식화한 이제 자료가 하나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안 보셔도 되고 이따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특징은 이제 평균 65점에 맞춘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로 뭐 70점 이상은 이제 보장은 못하지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65점 받는 거는 무리 없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면 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지금 설명은 어렵고요. 나중에 심화 때 아니면 이제 모의고사 때 그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은 여러분 65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오늘 시험 만약에 모의고사 보면 여러분 어떻게 다 꽈락 나겠죠. 꽈락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65점까지의 목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것만 기대감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답안 작성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직은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 준비물은 이제 목차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형광펜, 사비연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강의 계획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으면 이 순서대로 갈 겁니다. 오늘은 행정사법,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행정사법은 그 제재 규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은 다음 주 OT를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할 거고 행정심판법을 가볍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행정심판법이 양이 좀 이해하기가 좀 이해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6회차 정도 이렇게 쭉 진행을 될 거고 비송사건은 내용이 어렵지만 여러분이 행정심판법을 좀 이해가 되면 비송사건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서 이렇게 4회차 동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쭉 이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성탄절, 그 다음에 새해 넘어가는 1월 1일도 강의를 오셔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니까 되게 이제 가족들에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좀 하시면서 좀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번 빠지게 되면 연속 2번, 3번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감안하시고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 꼭 반드시 온라인으로 강의로 꼭 들으시면서 빠지지 않도록 좀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설명 여기서는 됐고, 그 다음에 질의와 정보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스 행정사 실무법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수업 듣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면 이게 준회원 이렇게 등급제 되어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등급을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강의는 아까 얘기했던 2시, 5시 하는데 1교시는 한 번에 1시간을 쭉 내리하고요. 그리고 2교시를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교시도 10분 쉬었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좀 많이 앉아있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치면 약간 유도리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강의는 약간 그렇게도 또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상담은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계속 여기 2층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 그리고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은 이런 거에서는 여러분이 좋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도 물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공부 방법,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 뭐 다른 타 강사 흉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교재는 지금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필수입니다. 이게 필수이고,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번 달 중에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선택으로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핸드북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섞은 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만든 거예요. 예, 여러분의 선배 수험생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있으셔도 되고, 나중에는 이것만, 노란색 이것만 보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강의 객서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 이제 그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선배 수험생분들이 이렇게 이제 결과지를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이렇게 보신 다음에 올해 12월 5일 날 합격자 발표할 때 본인 아이디로 쓴 것들이 올라오겠죠. 그럼 자기가 어떻게 이런 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뭐 밑에 여러분 위에 합격하신 분을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분도 합격한 걸 더 중요시하게 보는 게 더 낫겠죠. 점수가 낮은데도 합격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 수기 올라오는 것들 잘 보시면서 12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들 보시고, 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시면 소통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목표는 일단 여러분이 전부 다 65점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은 목차 중심. 제가 이렇게 책에 있는 거 약간 좀 했는데 화면이 좀 보이나요? 그래서 대목차, 그래서 로마자로 된 것들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중목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홍색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안 칠해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본 강의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대목차는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러면 소목차 있어야 하잖아요. 이 화면이 약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초록색, 분홍색, 파란색. 뭐 별걸 다 강의하죠. 이걸 별걸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본문은 연필로 표시하시고 나중에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많은 걸 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본문에 형광색을 하시더라고요. 본문이 여러분이 1회독, 2회독밖에 안 했는데 본문이 많이 떠오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차가 많이 떠올라야 돼요. 그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는 목차가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이 답안에 작성한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걸 다 쓰세요, 안 보고 쓰세요라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거 어디 갔어요? 이거를 제가 이것만 이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만 적으세요라고 하면 스트레스 덜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해서 쓰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하면 뭐 처음에는 가능하겠죠. 당장 뭐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그런데 다른 과목들도 또 하잖아요. 다른 과목이 무려 일반 행정사 4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포기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백지로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꽈락됐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적어도 된다니까요. 이것만 하라고 하면 뭐 공부 쉽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에 쓰는 것도 여러분이 목차만 적어도 돼요. 지금은. 그러면 공부를 처음부터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적당하게만. 그렇게. 그래서 목차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자료들은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계속 이제 다시 또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 그림 느낌 뭔지 아시나요? 제가 이제 아마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이제 코끼리에 대한 상상을 아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만 보시게 되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그리고 되게 이래독 하시면서 저도 공대생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과가 공대생이어가지고 하나를 보고 답이 찾지 않으면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으로 수험생활을 7년을 했었는데 제가 실패한 이유가 안 넘어가서 그래서 한 번은 한 페이지를 하루 내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강사로 서가지고 제가 이제 실패담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민법
그렇게 하면 법과목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저처럼 이제 수험생활 오래 하다가 돌게 되니까 제가 꼭 얘기하는 거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법과목은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그냥 한쪽만 보시는 거예요. 한쪽만 보시는 거고, 언제 그럼 전체를 볼 수 있냐. 여러분 합격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게 보여요. 행정심판법도 하나하나 절차를 설명하고 절차를 보다 보면 그 절차에 너무 매몰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직접 행정심판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의미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라는 게. 근데 되게 보면 여러분이 수험생활 할 때는 단어에 그다음에 조문 하나에 너무나 매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절하게 넘어가는 것들을 넘어가도 되는구나. 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그렇잖아요. 코끼리 뒷다리도 보이고 앞다리도 보이고 코끼리 얼굴도 보이고 나중에는 내가 위치가 잘못됐구나. 더 멀리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공부를 회독을 하다 보면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일단은 어떤 거든 여기 다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런 거 넘어가도 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걸 꼭 좀 감안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이런 것들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금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고 65점 그렇게 해서 요 느낌 요 뭘로 보시나요? 요새 이제 저녁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러닝 하게 되면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 느낌 보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 온라인 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장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 이제 같이 뛰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 러닝 메이트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듣는 분들은 생각보다 단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내년, 그 다음에 같이 계속 듣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힘이 되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격선에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최근 행정사법 목차 한 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제 기본 강의 노란색. 책 색깔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부르기가 편하네요. 네, 노란색 책, 네, 파란색 책. 자, 여기에서 뭐부터 보냐면 목차부터 볼 겁니다. 저는 이제 목차를 먼저 중요하게 하는데 목차 여기 목차 보이시나요? 네, 책 바로 넘기다 보면 여기 뭐 부르기 어떻게 불러나요? 작은 로마자라고 해야겠네요. 작은 로마자 보이시나요? 네, 제 1편 행정사법. 저는 이제는 이제 어떤 누군가의 책을 볼 때, 특히나 법학책을 볼 때는 목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목차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그분의 어떤 관점으로 했는지, 그냥 대충 했는지, 아니면 생각을 했는지 그런 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65점으로 받기 위해서는 제 머릿속에 제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부터 18까지로 일단 행정사법, 오늘은 행정사법 가볍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18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한쪽에 연필로, 뭐 볼펜은 최대한 안 하시고요. 혹시 연필 다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연필로. 네. 그래서 1번, 2번은 총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 그래서 행정사 자격부터 그 다음에 결격, 실무, 행정사회, 사무소는 요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절차는 업무 신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거 좀 나눠드린 거잖아요. 이거랑 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있는 거 그냥 옆에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항의 증은 효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번, 11번, 12번은 그냥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13, 14 효과. 그 다음에 15, 16, 17, 18은 제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재.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나눠드린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래서 뭐 표시 정확한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크게 여러분하고 이제 합격에 뭐 이게 답안 작성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는 다 이해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글 더 크게 썼어야 되는데 저도 요새는 눈이 침침하긴 합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런 게 그래서 1번, 2번은 총칙, 요건은 이제 5가지는 요건, 절차, 효과, 그다음 제재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더 넘어가면 요거 그러면 요건에서 동그라미 한번 칠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문자를 몇 가지 좀 앞으로 할 건데 그래서 요건이라는 걸 5가지 그래서 자격의 자, 결격의 결, 실무교육의 실, 행정사회 행, 사무소의 사, 자결, 실, 행, 사 5가지의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이라는 게 이제 오늘 민법에서 대략 아마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학은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2 플러스 2가 4라는 건 이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민법에서 법학에서 얘기하는 요건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어떤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요건을 정해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건이 여기 하나가 행정은 절차라는 게 하나 더 붙어가지고 요건과 절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효과가 되는 거죠. 이거는 약속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법에서 말하는 행정은 뭐가 돼 있냐면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거 하려고 해요. 이거 업무 신고. 업무 신고. 어떤 서류 접수하려고 해요. 서류 접수하려고 했더니 접수하는 서류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5가지 하나씩 배울 거고 결격사유 없어야 되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되고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지고 있으면 업무 신고 절차를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렇게 신고 확인증 뭐 의외로 그냥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민센터 가서 그 주민등록 초본 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초본 뗄 때 여러분이 단계별로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단계별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단계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단계별을 이해하게 되면 복잡한 행정도 여러분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행정사법의 업무신고 이 절차는 의외로 간단하면서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많은 행정 절차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업무신고를 위해서 자결실 행사 5가지 갖추어서 절차 진행하면 그 결과가 신고항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절차, 효과. 민법은 실제법이라서 이게 절차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배우시고 요건에 의해서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다만 행정은 절차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민법은 절차가 꼭 의무적이지는 않죠. 나중에 그래서 요건이 꼭 아무튼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신고항의증을 받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행정사 권리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고 권리에 반대되는 의무도 생기는 거죠. 정확하게는 이제 권리 때문에 하는 거죠. 내가 의무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를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다만 권리의 동전의 양변은 똑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권리와 의무는. 그래서 권리만 있는 경우는 특별하지 않으면 원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있는 경우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의무만 있는 것들도 민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다만 행정은 권리와 의무가 다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를 배우고 그다음 의무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제가 밑에 해놓을 걸 그랬네요. 이거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의무가 잘 안 했을 때 이거 하나씩 이제 제재가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구조가 보이시나요? 의외로 심플하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총칙에서 개괄적으로 보신 다음에 요건을 갖추고 그 요건을 접수한 다음에 접수하면 특별하자면 해줘야 되는 거죠. 해주면 그 결과가 신고 확인증. 행정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문서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문서로 발급 안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무관리에 배우는 민원처리법에 따라 이 항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문서에 의해서 무조건 나오고 문서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의무를 안 하면 제재. 그래서 제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그래서 그 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있잖아요. 요거 행정사 법인.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개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법학의 세계로 들어왔으니까 개인이란 말은 안 쓰고 뭐라고 쓰냐면 자연인. 이거 지금 자연인 민법에서 지금 벌써 들어왔나요? 예, 용어를 설명했죠. 그래서 총칙할 때 배우시겠네요. 그렇죠? 네, 자연인. 그와 그래서 비교되는 게 법인인 거죠. 법인. 그래서 자연인이 이걸 갖추어서 업무 신고하고 신고항의증이 나오면 권리 의무가 생겼던 것처럼 이제는 법인의 경우를 따져본다는 거죠. 법인은 어떻게 할 거냐. 법인도 똑같겠죠. 이런 것들 갖고 그다음 신고항의증 신고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약간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 약간 다른 걸 여기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자만 따가지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는 설수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결실 행사 설수해. 자결실 행사 설수해.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수행 방법.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산. 특이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이한 것만 별도로 다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결실 행사 설수해. 지금 뭐 목차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그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뭔지 알죠? 기억 니은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가볍게 오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것들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제재 규정. 이것도 두 문자로 치정 벌태. 그래서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치정 벌태. 지금 이제 백지로 되어 있는 이 목차가 이제 하나씩 채워지면 됩니다. 저게 저거구나. 그래서 총 18가지 중에서 요건 5가지. 자결 실행사를 갖추고 업무 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항의증을 받고 신고항의증을 받은 다음에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의무를 잘 못하면 치정벌태 4가지의 제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인뿐만이 아니라 법인도 예외가 있다. 그래서 법인은 설수해, 설립, 수행 방법, 해산이 다르구나. 그 다른 걸 또 배울 거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본문. 자,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페이지 보시고 2페이지 보시면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도표로 도식화를 다시 해놨습니다. 예, 한 번에 놓고 해야겠네요. 이제 도식화를 자 이걸 볼 건데 이걸 보기 전에 제가 그 조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문을 여러분이 모든 법은 제1조를 먼저 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가장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법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문은 페이지로 262페이지. 페이지로 262페이지. 262페이지. 지금은 저희는 이제 행정사법이라는 법 과목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 과목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한테 수업을 듣지 않아도 그냥 쭉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어차피 행정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냥 장롱에 보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실무적으로 좀 도움이 되게 할 건지 그래서 조금 이제 법 조문도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1조 목적부터 쭉 페이지 넘겨볼까요? 그러면 조문이 쭉쭉 넘겨보시면 자 중간에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있는데 쭉 넘겨보시면 마지막 끝까지 보자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조문이 38조 과태료가 마지막입니다. 1조부터 38조까지. 그래서 278페이지. 278페이지. 까지가 행정사법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행정사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행정사법이 전체 행정관계 법령 수많은 행정관계 법령이 한 4,700개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법이 생각보다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 조문의 순서가 대부분의 다른 행정관계 법령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인허가든 과태료가 궁금하면 거의 맨 끝쪽에 과태료가 있어요. 조문의 순서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사법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생각보다 다른 조문도 어디에 대략 위치가 있는지 감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조부터 38조 이렇게 보여드렸고 특별하지 않으면 거의 행정관계 법령이 38조에서 45조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이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거의 조문이 다 한 40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보시면서 그러면 뭘 먼저 보셔야 되냐면 어떤 행정관계 법령이든 제1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항상 제1조. 그래서 제1조 보시면 다시 262페이지 보시면 제1조 목적 해가지고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아까 법학은 약속으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자,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제가 약간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 그러면 행정편익, 도모, 그리고 또 하나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대한 요건과 효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걸 요건으로 보시면 이게 효과처럼 보이시나요? 절차는 따로 없지만 그러니까 거대한 요건처럼 행정사 제도를 제대로 잘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 주면 두 가지가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그래서 각 조문별로 대부분이 요건 효과로 돼 있어요. 하나씩 보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무관리의 민원처리법이 공부하기가 힘든 이유가 절차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효과로 안 돼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요건 효과로 되어 있으면 조문이 좀 이해가 돼요. 아, 이걸 갖추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어떤 법률은 절차만 있다 보니까 뭐 이게 뭐야.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절차를 안 해봤으니까. 그 절차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들 요건 효과는 뭔가 약속을 되어 있고 약속에 뭔가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아직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까 코끼리 그림처럼 왜 행정사 제도 확립하는지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실무를 하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행정편익, 행정적으로 편한 이익이 국민에게 생기는 거고 제도가 자연스럽게 발전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합격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걸 위해서 행정사법이 만들어졌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대한 산처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제재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걸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각 그 절차가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절차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목적을 보시면 됩니다. 목적을. 그래서 어떤 법률이든 여러분이 이제 행정절차법도 이제 배우시고 계시잖아요. 8개, 9개 법률이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조문을 법의 목적을 먼저 그리고 정 답안에 쓸 게 없으면 법목적 쓰시면 돼요. 법목적은 어떤 거든 다 무조건 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목적을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사법 목적은 일단 무조건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도 일단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법목적 외우기. 그래서 법목적을 외우실 건데 이것도 그냥 외우면 좀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두 문자로 행정사 편도 이렇게 한 겁니다. 행정사 편도. 자,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편익의 편, 그 다음에 제도의 도. 그래서 행정사 편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행정사 편도 열차를 탔으니까 이제 D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네, 돌아올 수 없으니까 합격할 때까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 강의 듣다 보면 재밌는 것 같기도 하면서 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많이 졸립니다. 네. 네, 그래서 행정사 편도. 그래서 행정사 제도의 행정사,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의 편,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도. 그래서 행정사 편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이 그냥 쭉 한 번에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두 문자로 암기를 하셔도 되니까 행정사 편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들이 와서 2페이지로 다시 와서 2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자, 행정사의 업무 해가지고 업무가 이제
실제 아까 조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여러분에게 다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러면 조문에 있는 거를 책은 뭐냐면 행정사 조문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그걸로는 그럼 답안에 어떻게 써야 되냐 막막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2차 시험에 답안지 작성을 위해서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신 거고 답안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라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제가 답안지의 형식에 20점 배점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면 행정사 업무는 저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 목차를 하나 더 두어서 제한. 그러면 행정사 업무를 저렇게 7가지를 다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양이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행정사 종류 중에 1번 행정사 종류, 그 다음에 2번째 업무 범위, 3번째 금지사항이 있거든요. 그 3번째까지 붙여가지고 했을 때 양이 딱 맞더라고요. 그 양은 뭐냐면 20점 배점으로 했을 때 보통 제가 30줄 정도 쓰면 한 줄에 22줄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30줄 정도 쓰기에 좋은 게 예를 들어서 왼쪽에 행정사 업무, 그 다음 오른쪽에 금지사항 딱 거기까지 넣으시면 딱 20점 배점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절묘하게 올해 시험 문제 또 나왔잖아요. 행정사 업무가.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걸 또 나오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원래 출제를 안 하잖아요.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제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러면 변별력이 더 없을 텐데 아마 이제 올해 거의 다 잘 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는 이렇게 제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답안 쓰기 편하게 20점 배점으로 제가 다 해놓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쓰셔도 65점. 그러면 20점 기준으로 했을 때 13점 받는 거는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럼 추가적으로 다른 걸 쓰시면 되겠죠. 점수는 가점 방식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남들 적을 거 다 적은 다음에 이렇게만 적어도 13점 받는데 무리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 업무를 보시면 자, 행정사 업무를 보시면 여기에 7가지가 있는 거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리고 3번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번역은 일반 행정사는 번역을 못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행정사 업무를 적다 보니까. 그리고 4번째, 그리고 위 각호에 따라 1번, 2번, 3번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또 따라 할 수 있고 5번째는 인가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해가지고 5번째 있고요. 6번째 행정관계 번역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마지막 7번째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렇게 7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이를 약간 보여드리면 1번과 2번은 여기는 행정기관 전제입니다. 행정기관의 전제로 해서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그 다음 밑에 이거랑 연결되면 제출까지 다 하는 거죠. 다만 이거는 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들은 다 가능하죠. 근데 2번째는 행정기관 상관없어요. 행정기관 상관없는 서류. 제일 대표적으로 계약서 같은 경우를 작성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작성만 하는 게 아니라 제출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행정기관을 전제로 2번은 행정기관과 상관없이 행정기관에 대한 계약서도 되고 행정기관이 아닌 계약서도 되고 그래서 최근에 4월 12일 날 이제 그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 업무다라고 이런 대법원 판례가 좀 나왔던 것처럼 계약서는 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것들 기억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번역은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건 이제 5번째죠. 5번째는 그 중에서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특히 인허가는 대리까지 된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겠죠. 1번, 2번은 행정기관에 행정기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의무에 대한 서류는 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왜 대리로 되어 있냐라는 거죠. 더 중요하겠죠. 일반적인 다른 자격사들 보면 국가 자격증 보면 대리가 되어 있는 그 문구가 그 자격증의 본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기, 법무사의 자격이기 때문에 등기는 그러니까 등기는 대리로 돼 있어요. 법무사에서, 법무사법에. 그러니까 등기가 법무사의 본연의 업무인 것처럼 행정사는 인허가가 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본연의 업무인 거죠. 본연의 업무.
그러면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 차이는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서류 넓게 그냥 어떤 인허가증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서류는 다 제출 대행이 가능하고 다만 인허가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이 대리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행과 대리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에서 그 대리에 대한 개념을 배울 텐데 이거는 특정이에요. 개별이라는 게 더 이해가 더 쉽겠네요. 개별 한 건 한 건마다 다 위임장을 제출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포괄입니다. 포괄. 여러분이 상속 뭐 이런 것들 이제 아마 배우실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이제 듣게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임장을 제출하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서류를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 안 해도 가능한 거죠. 완전 다르죠. 이거는 제출할 때마다 이건 귀찮은 거고 이건 한 번 제출하면 서로 편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의뢰인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행정기관하고 뭐 1대1로 또 다양하게 또 이제 뭐 협상도 할 수 있겠죠. 뭐 나름의. 그래서 대행과 대리의 차이는 대행은 건별로 그러니까 키워드는 건별입니다. 이건 건별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그래서 행정사 하면 인허가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그러면 나머지 6번은 또 뭐냐? 6번 6호. 여기는 이제 호라고 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6호는 그거와 상관없이 행정과 관련된 그리고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 모든 거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가능한 거죠. 이것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이제 변리사법 때문에 특허상표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출이 안 돼요. 대리가 안 되는데 상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허상표 디자인에 여러분이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가끔 저도 지금 창업지원센터 뭐 이렇게 이제 땡땡 무슨 대학교 이렇게 지금 멘토 자문도 해드리는데 거기 특허도 오면 제가 상담해드립니다. 저희도 합법으로 가능한 거죠.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7번째는 가끔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7번째는 이거랑 이거 그러니까 각각 조문은 쓸데없는 조문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7호는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뭐가 있나요? 법원, 검찰청. 이 업무는 아예 저희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법령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형사적인 이거는 형법에 관련된 어떤 내용이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좀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형사적인 것들에 대한 법령을 제정만 해주면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법령이 아직 없고 거기에 행정사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차피 좀 2호에 의해서 대부분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 그래서 사실증명은 여러분이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나오시겠지만 권리 의무는 여러분이 모든 계약서를 하잖아요. 사실증명은 뭐 어떤 보증서 뭐 이런 것들 어떤 증서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각 호가 개별적으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호, 2호는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제출, 작성, 제출. 다만 3호는 번역, 그리고 4호는 그에 따라 제출,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행과 대리는 지금처럼 개별, 포괄 구분을 하시면 되고 5호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의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청, 청구, 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각종 신청하는 것들에 대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6호는 법률, 법령에 대해서 아니면 행정에 대해서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7호는 법령에 따라 어떠한 원래 우리의 업무 영역이 아니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업무도 할 수 있게 해준 사실조사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네요. 법령과 법률이 나오잖아요. 법령과 법률. 그래서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합친 말입니다. 명령은 여러분이 쉽게 보시면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령과 법령. 그래서 법령이 훨씬 범위가 넓은 거죠. 그리고 법률과 명령. 여기 합친 말이니까 법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법률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한테 유리한 건 법령으로 훨씬 더 넓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 법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불리한 거 법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를 우리는 많이 할 수 있는데 행정사는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다른 법률, 제일 대표적으로 변리사법입니다. 그래서 특허청, 행정기관이잖아요. 다만 특허청에서는 거기에 변리사가 아닌 자는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변리사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사법에 의해서 관세 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안 돼요. 다만 관세에 관련된 행정심판은 가능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법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되게 되어 있고, 우리는 너무 불편한 게 남의 법률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왜 행정사 시험에 행정사법만 보는지, 다른 자격사들은 변호사는 변호사법을 보지 않거든요. 변리사도 변리사법을 보지 않는데 왜 우리는 우리 법을 봐야 돼요? 우린 범위가 너무 넓어. 너무 넓고 남의 법률을 또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행정사의 업무를 행안부의 행정제도 과가 좀 바뀌었는데, 행안부에서 그 주로 민원이 뭐가 들어냐면, 이게 행정사 업무예요? 이거 행정사 업무 아니에요?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요.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차피 수험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법률, 이런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릴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차피 우리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로 하겠습니다. 작작, 역대, 그 다음 인상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문자로.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 시험 나왔다고 안 해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한 다음에 중요한 조문이잖아요. 그래서 두 문자로 작작, 역대, 인상법. 그래서 행정사 편도, 그 다음에 작작, 역대, 인상법, 이렇게 두 문자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성의 작, 그 다음 번역의 역, 대행의 대행, 인허가의 인, 상담의 상, 법령의 법. 그래서 작작, 역대, 인상법 7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 2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게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해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 위에서 중간에 보시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에서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내용을 아직 안 봐도 된다 했잖아요.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 보시면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 보시면 1번 보시면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그다음 두 번째, 그 밖의 권리에 관한 서류, 각종 서류 또는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그러면 목차만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법의 목적, 그다음에 행정사 편도. 제가 두 문자로 하는 것들은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보시고, 행정사 업무는 작작, 역대, 인상법 7가지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제한으로 보시면 다른 법률. 그래서 우리 업무가 넓다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른 페이지 넘어가시면 3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종류는 이미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사, 해자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다음 각 업무 범위는 저렇게 1호, 2호, 3호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만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바다 위에 관련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바다 위에 관련된 인허가는 해사 행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와 그다음 육지가 붙어 있는 것들은 애매하잖아요. 이건 뭐냐 이거죠. 공유수면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근데 일반 행정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현재는 무조건 다 일반 행정사 걸로. 그래서 바다와 그다음 그러니까 바닷물이 뭐 육지와 붙어 있고 뭐가 찰랑찰랑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일반 행정사 업무로. 다만 바다가 아닌, 육지가 아닌, 대표적으로 섬이죠. 섬은 해사 걸로. 섬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회사 행정사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일반 행정사, 마치 우리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육지는 전부 다, 대륙은 일반 행정사, 바다는 해사 행정사,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을 하다가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그럼 누구 거겠어요? 해사 행정사 겁니다. 일반은 못합니다. 그래서 선박으로 음주운전 하시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번역에 관련된
행정기관 아니고 상관없이 다 번역에 관련된 거는 번역 행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행정사가 아닌 금지사항. 이번에는 금지사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 지금 앞에 있는 제한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좀 구분하면 일단 이렇게 네모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행정기관에 관련된 것만 예시로 해보겠습니다. 행정기관. 우리는 행정기관 아닌 업무도 할 수 있잖아요. 다만 행정기관을 전제로 했을 때 먼저 아까 제한되어 있는 거는 원래 행정기관 전제인데 이렇게 해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거죠, 요거.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읽은 거는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예 못해요. 이건 완전 절대적으로 못하는 거죠. 이건 완전 최악인 거죠. 이거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중복적으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환경 관련된 어떠한 이제 그 인허가는 환경 관련된 무슨 법에 의해서 다른 어떤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아까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면 국민과 관련된 행정에 관련한 국민 편익을 도모한다 했잖아요. 근데 행정사 하나도 안 하니까 국민 편익이 도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출되고 여러분이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계속 법률을 만들겠죠. 왜냐하면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진 않을 거예요. 만들어지게 되면 행정사에게 이제 그 침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은 아직 안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법률 원래 행정사 업무인데 행정사가 안 하던 업무들은 앞으로 법률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다양하게 업무를 많이 개발도 하시고 많이 하셔야 이 법률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아예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게 아까 2페이지에 제한되어 있는 법률에 의해서, 다만 법률에 의해서만, 즉 국회의원 통과가 된 그런 내용, 그런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닌 사람들은 법률을 만들어서 우리 업무를, 이건 중복해서 하는 거죠. 중복. 여기는 중복. 여기는 배제.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를 잘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예 최악인 거죠. 우리 절대적으로 아예 못하게 하는 거고, 이건 상대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경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면 행정사 업무를 적을 때, 그래서 행정사법 목적, 법목적을 적는 게 이유가 맞겠죠.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이게 왜 행정사 업무인지 아닌지를 해석하려면 법목적을 적어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행정사의 업무를 7가지 적고, 착장력대 인상법. 다만 너무 넓으니까 제한을 해야 된다.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다른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게 딱 흐름이 맞겠죠. 그리고 이 정도 적으면 65점 아니면 20점 만점에 13점 안 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적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래서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행정사 아닌 사람은 뭐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뭐 행정사 아닌 사람은 뭐 벌칙 아니면 뭐 이런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해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